네, 사연관의 더블 체크 이번 주부터 월요일과 수요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증권방송에서 매일같이 여러 리포트 종목들이 쏟아지는데 저희가 월요일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리포트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여러 종목들을 더블 체크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의 사연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수요일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오랜만에 미국의 3대 증시가 네. 반등했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시장이 어제 국내 시장 좋았거든요. 네. 오늘도 이 훈풍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좋겠는데 조금 아주 긍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실적에 기반해서 훈풍이 좀 불어왔죠. 그런데 이 사자성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첩첩산중.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실상 미국은 고용지표 또 잘 나올 거예요. 일자리가 지금 너무 넘쳐나는데 사람을 못 구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인건비, 연봉, 급여를 올려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인건비의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상품 가격의 인상으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의 또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은 점점 더 인플레 파이터가 돼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까지도 굉장히 강한 속도와 강도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점점 더 파급 효과가 조금씩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기반해서 단기 이슈로 시장이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나의 모든 자산을 100% 투입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기다리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사실 뭐 기업들의 호실적에 주목을 했지만 여전히 금리는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종목들을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중에서 4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더구전자, 애플의 공급사 관련주가 부각되면서 이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M증권방송에서 추천했던 자화전자, 차별화된 카메라 기술로 애플에 납품한다라는 이슈 속에 추천이 됐습니다. 또 H증권방송은 시그널, 지리산, 킹덤 등 제작사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A스토리 추천했고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제노코를 얘기했습니다. 신정부의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인데 이제 종목들 4가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자화전자, 이 종목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죠.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달 들어와서만 지금까지 33%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정말로 이제 종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종목들이 대해서 업을 할 수도 있고 다운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이 좀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사항 정도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화전자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 세계에서 지금 60%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의 60%가 애플에서 팔렸어요. 아이폰이죠. 그만큼 아직까지도 인지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으로 일단은 OIS라고 해서 지금 생산 실사를 작년 6월 달에 애플에서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와 이슈들이 계속 돌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현실화가 좀 됐습니다. 일단은 시설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요. 1,900억 규모의 시설 투자를 발표했는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64% 수준이에요. 정말로 엄청난 금액을 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급할 곳도 없이 시설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물밑에서 작업들이 다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확정할 수 있는 공급처들이 다 생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애플 이번에 이제 하반기나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5이 되겠죠. 그쪽으로 OIS 부품들,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등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상 최고가죠. 계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해서 이게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혹시 이제 BH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게 애플 쪽으로 FPCB 공급 확정이 되면서 2016년 6월 달부터 2017년 말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었죠. 그때 주가가 10배가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애플의 위상을 보여주는 주가의 급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자화전자의 공급 이슈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리는 미래 모멘텀이나 실적들 예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화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화전자의 주가 상승 다 이유가 네. 있었습니다. 애플향, 삼성전자향. 맞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지금 워낙에 최고가 자리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제2의 BH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 A스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A스토리는 뭐 시그널이나 킹덤, 지리산 같은 이런 또 작품들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지난밤 또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많이 맞아요. 떨어진 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건 리오프닝과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리오프닝이 됐을 때 예전에는 정말로 할 게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할 게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쪽들 구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라던가 뭐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이런 쪽들인데 그런 쪽들도 하나만 가입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복으로 여러 가지를 가입해 놓고 볼 거 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볼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리오프닝까지도 이제 지금 시작이 되려는 시기에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만 가량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시간외에서 무려 24%가 폭락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글로벌 OTT 업체들만의 문제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토종 OTT 쪽의 실적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웨이브예요. 340만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출액이 2,300억에 적자는 무려 560억의 손실을 봤습니다. 작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티빙 같은 경우가 2위예요. 364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매출은 1,300억이 나왔는데 손실은 더 큽니다. 760억이에요. 이건 이제 2위 업체의 좀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1위 업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만큼 마케팅 및 영업활동 비용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손실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3위는 왓챠입니다. 78만 명 확보하고 있는데요. 매출액 700에 손실이 250억이 났어요. 1, 2, 3위 업체가 하나도 지금 수익을 내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탈이라던가 이런 쪽의 투자들은 계속 이런 쪽들로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가 어떤 좀 활시위를 당겼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오프닝 조금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다가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OTT 기업들이 예전에 넷플릭스가 주도적으로 하나의 업체로 거의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HBO라던가 디즈니 플러스 이런 쪽들 예전에 어떤 OTT는 아니었지만 태생적으로 어떤 제작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룡이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이었어요. 그런 곳들이 뛰어들면서 OTT에 가세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입자가 분산되는 어떤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작에 대한 기대감들을 자꾸 소비자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은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걸 더 제작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작비는 점점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시그널이라던가 킹덤, 지리산 이런 테트폴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임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올해에도 다수의 작품을 출시하면서 이런 제작비 부문의 증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지적재산권 확보해서 제작 편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IP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제작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 2월 달에 월트 디즈니하고도 라이선스 계약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방송들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리오프닝과 여러 가지 넷플릭스의 가입자 감소 이런 것들이 어떤 주가에 조금 더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촉매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H증권 방송에서 추천했던 A스토리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긴 했지만 리오프닝, 지금 당장의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보는 것처럼 앞으로 또 여러 가지 OTT 시장의 경쟁 속에서 뭐 저희가 하나만 구독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의 주가 방향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더블 체크해볼 종목은 저희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제노코입니다. 제노코는 사실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여러 또 위원님들께서 또 네. 저평가되어 있다고 많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예.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우주 항공 이런 쪽들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업종과 토픽들이 약간 밸류를 높게 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기로 들어왔죠.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이런 쪽들에서도 금리 인상을 이겨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우주 개발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그런 강소 기업으로 꼽을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위성 기업이 될 것 같고요. 항공 우주 산업 쪽에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 우주 개발 사업에서 위성 탑재체 이런 쪽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산, 위성 통신 부품 제조하고 있는데 이게 비접촉식 어떤 광전 케이블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광전 케이블이라는 거는 군에서 전술 정보 통신 사업을 할 때 이제 핵심 부품으로 알려져 있는 중요한 부품이고요. 소형 무장 헬기라던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서 항공 전자장비 쪽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혼선 방지기라던가 인터콤 같은 전자장비들도 공급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신정부 쪽에서 이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항공우주청이라는 곳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우주라던가 방산, 항공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부분. 이제 5월 달부터 집권하면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훈풍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6월 달에는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누리호 이제 한번 발사 실패를 하긴 했는데 이게 2차 발사 예정이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형 발사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발사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노코 같은 기업들에는 분명히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건 조금은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독자 기술력 아까 강소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 탑재체 부분에서 X밴드 트랜스미터라고 해서 송신기 이런 쪽들을 기술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속도를 따지자고 하면은 720Mbps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소형하고 차세대 중형 위성에서도 핵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2019년도부터 실적 보면은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좀 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올해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 장비라던가 방산, 핵심 품목들의 매출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외에 우주 항공 투자가 본격화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위성 탑재체 그리고 위성 지상국 관련된 매출이 또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감소를 커버를 해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전자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은 작으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마진 핵심 부품 개발하면서 위성 지상국 효과로 수익성 자체도 조금 더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모멘텀들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노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성장성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거기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저희 투자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제가 또 항공, 위성, 우주 관련주들 전해드리기도 했거든요. 네. 이 종목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정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뉴스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사연관의 더블 체크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